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가장 검찰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KBS가 어제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석방대에서 자유의 몸이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한때는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유동규가 남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KBS에 먼저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가 이걸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KBS 인터뷰에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KBS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녀다, 이재명 편든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온 KBS 뉴스가 이재명의 의원직이 상실될지도 모른 그런 인터뷰를 방송한 겁니다. KBS가 이 인터뷰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공영방송이니까 양쪽 다 공정하게 다룬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KBS가 해온 것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은 쳐내야겠다고 혹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KBS, MBC 등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그동안 보여온 것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슨 정치하는 거의 정당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재판 증언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KBS의 시청률이 뉴스 중에서 가장 높다는 그 KBS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자, 재판도 있지만 여론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판사 혼자서 판단을 하지만 여론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정도 됐는데 판사가 특정 편파 판결을 내린다 쉽지 않습니다. 자, 어제 유동규의 인터뷰가 지금 여의도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배지가 날아간다면 이재명은 총선 공천권 민주당 대표 내려와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 아무튼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챙겼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동규는 본인이 먼저 KBS에 요청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전 실장에게 전했다는 2억 4천만 원대 뇌물의 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는 근거를 댄다고 하든 그건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 때문이라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금 재판 진술과 별도로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파장이 큽니다. 그러면서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이미 범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소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묵인 지시 이런 것 없이 혼자서 단독했다? 단독 범행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진상, 김용 두 사람과 의형제를 맺은 건 2009년도라며
김만배 씨도 나중에 합류했는데 이후 정 실장이 김만배와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만배 기자하고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잘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세다. 내가 잘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자,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했던 인물이라면서도 이 또한 재판에서 밝힐 부분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땡땡 팀장을 위에다 올렸더니 거기는 조금 안면이 없으니까 좀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이 그 이야기가 왔길래 좀 편한 사람 데리고 와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전부터 리모델링 하면서 알게 됐던 김문기 팀장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서 김문기 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출장지에서 이재명, 김문기, 자신이, 유동규 3명이 한조로 골프를 쳤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캐디도 없고 퍼블릭이니까 카트를 같이 타고 다녀야 합니다. 카트를 누가 운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5시간 동안 골프가 끝나는 동안 내내 같이 이야기하고 카트 몰아준 게 김문기 팀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모른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KBS를 통해서 방송됐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이재명을 봐주고 싶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동규가 말해버렸습니다. 5시간 동안 3명이서 쳤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은 재판의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KBS의 인터뷰. KBS가 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